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관세가 실시되는 경우에 나오는 각 업종별로 업종 피해를 지원하고 먹고 계시는 여기가 이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한덕수 대행의 최근 행보를 묶어서 보여드렸는데 대강 이해하실 것 같아요. 광주 간점하고요. 여기 한덕수 대행의 고향이 호남이죠. 광주를 갔어요. 그리고 천원 백반집이라고 좀 유명한 이제 봉사 활동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후원하고 손편지를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일단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호남 출신 이어서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 뭐 엮은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네.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한번 대중의 관심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대통령 그 정치인의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향하는 발끝 그러니까 일정을 봐라라는 그렇죠. 얘기가 예. 있잖아요. 이번에 그 자동차가 대미 관세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긴 하지만 공장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공장은 울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을 찾았다는 맞아요. 거에 예.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한덕수 예. 권한대행으로서는 그 자동차 공장을 간다면 이왕이면 호남에 있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을 가겠다라고 예.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확실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은 예. 그 전에 그냥 정말 정통 관료로서 활동했을 때보다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사실이죠. 예. 또 하나 손편지 여쭤볼게요. 뭐 손편지 대행이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손편지 쓰면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고 정통 관료들은 행정이라는 무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행정 관료로서 보기에는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 한덕수 총리가 지난 3년간 총리로 재직을 했는데 지금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예. 저는 지금까지 본인 그 총리로서의 활동에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광주 기아자동차 방문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 불출석하면서 갈 만큼 그렇게 필수 불가결한 일정이었냐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뭐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가 우리 주력 산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품목 관세 협상 대상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저렇게 방문한다 그래서 무슨 협상에 협상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분히 그 최근에 어쨌든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언급들이 있는데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오얏나무 밑에서 일부러 갓끈을 매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이 본인 대선 출마와 관련된 이런저런 예. 언급들을 의식한 그런 일종의 이제 대선 행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니, 좋습니다. 뭐 출마는 자유이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라도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내려놔야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를 갖고서 이렇게 논란을 빚을 만한 예.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권한대행은 4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관리자입니다. 예. 근데 대선의 관리자 역할을 맡아야 될 그런 공정성을 기해야 될 사람이 출마설이 나오고 저런 행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에요. 이분이 평생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이 부적절함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출마가 의사가 있다면 예.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출마를 하시라. 그게 아니라면 저런 행보는 중단하고 예. 대선의 공정한 관리 역할에 전념해야죠. 예, 정통 관료 출신이죠. 한덕수 대행. 그러면 박 의원께서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왕이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 곳에 전국에 여러 곳에 공장이 있는데 호남에 있는 공장을 갔다. 무엇을 어떤 포석을 두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예. 가장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이 자동차 공장이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높은 관세율을 그렇죠. 점검해야죠. 책정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랑을 치는 거죠. 예. 호남에 있는 그 공장을 감으로써 본인은 지금 뭐 대선 행보와 관련해서 이렇다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일부 좀 즐기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피하지는 않는. 네. 예. 그러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을 수 있는 호남 공장에 간 것이고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가 굉장히 막중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자꾸 심판이 옷을 벗고 플레이어로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쩌면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좀 피로감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대선 후보로서 뛸 의지가 있다면 예. 빨리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이 5월 4일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버리고 무소속 출마된 제3지대에서의 그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려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희 MBN에서 어제 이제 단독 기사를 하나 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하면서 불출마 보도 어제 잠깐 저희도 소개해드리긴 했었는데 불출마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를 냈는데 총리실로 입장을 낸 거예요. 딱 이 한 문장입니다.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들었어요, 저희가. 저도 어젯밤에 저 총리실 보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 해당 기사의 어떤 대목이 사실이 아닌지는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총리 권한, 그러니까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본인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벌어지는 걸 차단하겠다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예. 즉시 선을 긋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정부가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선을 안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요즘에 언론에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출마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카더라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 또 총리실의 대응이라는 게 한편에서 익명으로는 마치 출마 안 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아닌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예, 그랬다가 또다시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공식 대응을 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사실은 군불대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 문제 핵심은 이 한덕수 총리 본인의 처신입니다. 아니 이분이 원래 정치인 출신이거나 이렇다면은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평생 이제 관료로서 직업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 직업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직업 윤리의 관점에 봤을 때 본인의 처신이 지금 적절치 않아요. 누가 봐도. 그렇다면 출마할 거면 빨리 권한대행직을 버리고 출마를 하고 안 할 거면은 빨리 논란을 차단시켜서 아니 지금 그 여당 내에서도 여당의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한편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추대론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자기 당의 경선은 지금 완전히 김이 센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자당의 후보들을 굉장히 왜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일종의 이제 해당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어쨌든 빌미를 한편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그런 여지를 주고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중에 가서 그러면 출마 안 한다 이러면 여당은 뭐가 됩니까? 닥쳤던 뭐 걔 무슨 지붕 쳐다보는 저 격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본인이 빨리 어쨌든 그 거취를 정하고 예. 이 처신에 관련된 논란이 안 나오도록 만드는 게 저는 지금까지 평생 관료로서 이 업적을 쌓아왔던 그 본인의 인생에도 맞는 거지 이렇게 예. 논란이 커지도록 내비두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불출마 보도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저도 이거 한참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정광재 대변인. 네. 한덕수 대행이 조금 올라오는 듯한 흐름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네. 아까 길어지면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좀 뭐 이런 보세요? 모습들을 계속 연출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의 안정감을 갖고 오고 있다. 그리고 예.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미됐기 때문에 이런 성적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이게 그러면 범보수와 중도 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웠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아, 중도 그러니까 확장성. 김문수 예. 전 장관이나 다른 그 보수 진영에 있던 분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이전된 측면이 강하지 우리 전체의 파이를 키우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래도 이런 기대는 할 수 있겠죠. 2002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단일화를 통해서 이 특정 후보 아주 강세를 보이는 당시에는 이회창 후보였죠. 이회창 후보의 반대 진영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 효과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플레이어로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차범위에서 뭐 정확히 표현하면 혼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게 한덕수 대행을 띄우는 것이 뭐 정치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윤심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그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동훈 캠프에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분이 SNS를 통해서 윤심이 한덕수 원안대행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뭐 증명할 만한 그렇죠. 근거는 예.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 윤심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웠던 원내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에 대해서 뭐 촉구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뭐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